정확 1년 전 오늘입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또 오늘 열린다고 하는데 일단 그때의 아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제천 화재 참사 1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진행형이에요.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하나도 지금 해결된 게 없어요. 2층에 그 많은 여성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이런 어떤 트라우마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뭐 그 가족이나 지금 여복하겠어요. 지금 뭐 우야우야 뭐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뭐 지역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1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참 답답함을 호소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지금 저희가 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화재가 난 곳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대로 영업 않고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예. 뭐 계속 그 건물이 고쳐지거나 개선될 이유가 없자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예. 화재 원인은 제대로 밝혀졌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민들의 고통도 계속해서 사실 이 주변에 뭐 앞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는 분의 녹취도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시민들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29명이 사망하셨고요. 40명이 돌아가셨는데 제천이라는 작은 지역사회는 한 달이 건너면 다 가족 같고 아는 사람이고 이웃이고 친구인데 예. 이렇게 대형 인재 참사가 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네. 이 심리적 고통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은 상담 건수만 1,50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상처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처에 추모비도 있다라고 하고요. 네. 오늘 3시에 추모식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 화재가 난 이 장소만 보면 고통들이 다시 상기되고 상처받고 그렇죠. 힘든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경매로 사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요. 네네. 시민들이 분통이 터지는 것은 그 당시에 총체적인 문제, 네. 예를 들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있었습니다. 소방지휘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네네. 일사불란하게 진압을 하지 못했다. 예. 건물 과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안전불감증 문제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왜냐하면 우리 계속 같은 화재를 또 뉴스에서 그렇죠. 보지 않겠습니까? 예. 뉴스에서 화재 사고가 나는 걸 보면 또 같은 고통이 상기가 되실 텐데 네. 여전히 제대로 대처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방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소방 개혁 부분, 특히 소방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충북도는 이 소방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소방 네. 인력을 대거 늘리고 있고 충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022년에는 법정 기준 인력으로 1,265명을 채울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예. 그 당시 문제되는 것이 초기에 많은 인원이 빨리 투입되지 않아서 2층에 문도 부셨으면 구조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이 초기 출동에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라는 것이고요. 무각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시나리오에 얽매여서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재난에도 유용성 있게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제대로 지금 실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신규 인력도 늘리고 베테랑 인력도 지금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가장 문제됐던 것이 사다리차 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시설 정비도 지금 소형 사다리차 12대를 공급하는 등의 어떤 장비도 보강하고 그다음에 무전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제대로 네. 소통을 못했다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도 아날로그식을 디지털로 이제 장비로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너무 늦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건물주하고 건물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1심에서는 예.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을 유죄가 내렸습니다. 나왔고, 예. 그리고 뭐 중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관리과장 김 씨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관리부장 김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그리고 그때 안마사 그 여러 가지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네네. 안마사도 문제가 있었고 카운터 직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까지 올라가서 형을 감형해달라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건물주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왜냐하면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화재를 유발하고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예, 예. 모두 다 이제 검찰은 전형적인 인재 사건이다. 네. 너무 많은 목숨을 희생시킨 이 죄책에 대해서는 이 피고인들의 그 항소를 했지만 감형해 줄 수 없다라고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지하의 주차장에서 1층에서 화재가 나서 번졌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작업을 한 김모 씨 그리고 이 작업을 도와줬던 그 김모 관리부장까지 지금 모두 다 유죄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뉴스픽 주제로 오늘 모두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뭐 제천 참사에 대한 교훈도 뭐 벌써 아직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뭐 제대로 된 수사도 되지 않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참사의 어떤 그 교훈도 잊어버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먼저 작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유가족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네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 애도를 표한다는 말씀을 올리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다, 진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안전은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국민이나 저 스스로가 안전을 위한 노력을 했는가? 제대로 주차를 했는가? 내가 목욕탕 같은 데 갈 때 비상구를 확인해 봤는가? 예. 복도상에 장애물을 적치해 놨는가? 나는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안전을 위해서. 네네. 그것이 달려진 것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총체적인 이러한 사고를 망대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을 위한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예. 지켜야 될 규범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예. 좀 불편하더라도 나 스스로부터 내 주변에 불법 주차를 안 하고 예. 사다리차가 아무리 많아도 불법 주차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또 아무리 건물 관리를 잘해도 예. 내가 비상구를 확인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해서 여태까지는 정부나 당국이나 소방당국이나 뭐 이런 데서 뭐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불만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그거 당연히 시정해야죠. 예.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연인인 우리 스스로도 안전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예. 하는 것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